이거 가지고 나가. 쓸데없는 쓰레기니까 밖에다 버리고 가. 시아버지는 낡은 나무 상자를 은희에게 던졌습니다. 60번째 생일날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젊은 여자는 당당하게 거실을 누볐습니다. 25년을 헌신한 은희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집 앞 공원 벤치에서 상자를 열었을 때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레기라고 던진 그 상자가 모든 운명을 뒤바꿀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자분들이 있는 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은희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습관, 25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고, 남편 준호가 짜증내지 않도록. 부엌에서 은희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치조림도 준비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속으로 묻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25년, 매일 아침이 똑같았습니다. 6시가 조금 넘자 시아버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셔야죠. 문을 두드리자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올해 85, 3년 전 아내를 잃은 후로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정신만은 또렷하셨습니다. 응, 알았어. 은희야, 항상 수고가 많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으며 은희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네. 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7시가 되자 남편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58세의 준호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밥. 인사도 없이 식탁에 앉는 준호. 은희는 묵묵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무례함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준호야, 인사는 해야지. 아, 네, 잘 먹겠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준호는 휴대폰만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어떠시대? 괜찮으세요? 왜요?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혹시 건강이 안 좋아지시기 전에 재산 정리 같은 거 생각해 보셨나 싶어서. 은희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그런 이야기 왜 하세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시아버지가 수저를 탁 내려놨습니다. 준호야, 식사 중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니?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아버지. 현실적이긴. 장인어른 살아계시는데 재산 타령이나 하고. 준호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중요한 회식이 있어서. 또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예요. 부장이라는 게 자리가 그래. 왜, 뭐 불만 있어? 아니요.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히고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힘들지?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내가 다 보고 있다. 준호가 요즘 이상해.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지? 주말에도 나가고? 회식이랑 골프가 많대요. 회식을 그렇게 자주 해? 나도 회사 다녔지만 이상하다. 시아버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은희는 친구 미선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었습니다. 은희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수척척해졌다. 그래? 별일 없어. 거짓말. 나 오래 봤어. 무슨 일 있지? 은희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준호가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와.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오는 날도 있어. 미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설마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은희야, 사람은 모르는 거야. 특히 남자들은. 미선의 말이 은희의 마음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준호가?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의 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귀가, 잦은 외출,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냉담한 태도. 집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은희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다. 네, 아버님. 은희야,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 때문이야.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왜 갑자기 이러세요? 은희야, 나는 다 알아. 준호가 뭘 하는지.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요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아버님, 그게 무슨... 친구가 봤대. 백화점에서 젊은 여자랑 손잡고 다니는 걸. 은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알고 계셨어요? 한 달쯤 됐나? 미안하다, 은희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가 상처받을까봐.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며칠 후 은희는 친정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요? 지금 나 회의 중인데 나중에 갈게.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위급해요. 알았어. 알았다니까. 끝나면 갈게. 하지만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은희는 홀로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준호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만 하고 회사 일이 있다며 먼저 떠났습니다. 장인어른, 편히 가세요. 제가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정리할 때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누나 아버지 재산은 누나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해. 누나가 제일 고생했잖아. 아니야, 너희가 더 필요해. 나는 괜찮아. 결국 은희는 적은 금액만 받고 대부분을 동생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유산 얼마 받았어? 많이 안 받았어. 동생들한테 양보했어. 순간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쳤어? 너 아버지 재산인데 왜 포기해? 동생들이 더 어려워. 나는... 우리도 어려워. 25년 동안 당신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유산이라도 받나 했더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타령이에요. 현실을 봐야지.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준호야, 그만해라. 아버지는 빠지세요. 이놈아,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재산 타령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호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집만 가지러 들르는 수준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은희의 6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은희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은희야, 생일인데 외식이라도 나갈래? 괜찮아요, 아버님. 집에서 먹는 게 좋아요. 그래도 그때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은희야, 너 지금 당장 밖에 나올 수 있어? 왜 그래?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서초동 카페거리인데 너 남편 봤어.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젊은 여자랑 같이 있어. 손잡고 걷고 있더라. 사진 찍었어? 응, 지금 보낼게. 잠시 후 도착한 사진. 준호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 은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은희야, 시아버지가 달려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은희는 울면서 휴대폰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자식이. 시아버지는 분노로 떨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미안하다, 은희야. 내 자식이 이런 짓을 하다니.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씻고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우리 이혼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수 없어. 다른 여자 있죠? 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어차피 우리 관계는 끝났어.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준호야, 지금 무슨 짓이냐? 아버지는 빠지세요. 이건 저희 부부 일이에요. 부부? 25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게 할 짓이냐? 25년이 뭐가 대수예요?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지팡이로 바닥을 쳤습니다. 이 불효 자식아. 불효? 저 평생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며 살았어요. 이제 제 인생 좀 살겠다는데 왜 안 됩니까? 네 인생? 다른 여자한테 빠져서 가정 파탄 내는 게 네 인생이냐?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면 빨리 끝내자. 지겹다 진짜. 도장 찍어. 싫어요. 왜?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잖아.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그럼 소송하던가. 어차피 결과는 같을 텐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수진은 남편과 함께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준호와 시아버지의 표정을 본 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와. 어색하게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럼 촛불 켤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이혼 서류를 은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늘 안에 끝냅시다.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아, 너는 빠져. 어른들 일이야. 엄마 생일인데 이게 뭐예요?
더 질질 끌어봤자 의미 없어. 어차피 이혼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지.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너가 정말 사람이냐?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다 됐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 지우였습니다. 지우야, 왜 벌써 왔어? 오늘 이혼 서류 받는다고 했잖아요. 확인하러 왔죠. 지우는 태연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예요. 35살이고요. 준호 씨 회사 후배예요.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자신의 집에 남편의 불륜 상대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아줌마, 흥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혼하실 거잖아요. 전 그냥 확인차 온 거예요. 뭘 확인해요? 이 집이요. 저희가 신혼살림 차릴 집이잖아요. 지우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좁네요. 리모델링 해야겠어요, 여보.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뻔뻔한 것이 당장 나가지 못해.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심장 안 좋으시다며? 뭐라고? 준호 씨한테 들었어요.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 흥분하시면 안 되는데. 시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못된 것들. 수진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엄마가 25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뭘 했는지 알잖아요. 알아. 그래서 그게 며느리 의무 아니야? 의무요? 사랑과 헌신을 의무라고 하세요? 이제 그 의무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지. 서로에게 좋은 거야. 은희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장 찍을게요. 엄마. 괜찮아, 수진아. 엄마는 이제 이 집이 싫어. 은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 짐 싸고 나가. 오늘 당장. 오늘요? 당연하지. 지우가 이사 올 건데 우리 지우 불편하잖아. 지우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주세요. 전 피곤해서 쉬고 싶거든요.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25년의 삶이 캐리어 하나에 담겼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시아버지가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 쓸데없는 쓰레기니까 버리고 가. 시아버지는 상자를 은희에게 건네셨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은희에게 작은 쪽지를 쥐어주셨습니다. 준호와 지우가 보지 못하게 몰래.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봐. 약속해.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제 전화번호예요. 은희는 시아버지 손에 종이를 쥐어드렸습니다. 빨리 안 나가요? 지우의 재촉에 은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나갔네요. 진짜 답답했어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여보. 은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60의 나이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캐리어와 시아버지가 주신 상자를 내려놓고 먼저 쪽지를 펼쳤습니다. 은희야, 상자를 열어봐. 그리고 절대 준호에게 돌려주지 마라. 이건 너의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들과 통장 여러 개, 그리고 두꺼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 서초동 상가 건물이 은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 이게 뭐지? 두 번째 서류. 또 다른 등기 권리증. 강남의 오피스텔이 은희 명의였습니다. 세 번째, 통장. 은희 명의 통장에 매달 800만 원씩 임대료가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정기예금 통장 8억 원. 8억. 은희는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은희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가 이미 집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나는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준호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회사 골프 모임에서 준호 상사를 만났다. 그분이 말씀하시더구나. 준호가 요즘 여자 후배와 가깝게 지낸다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그날 밤 나는 준호를 불러 물었다. 준호는 부인했다. 하지만 내 눈을 보지 못하더구나. 그때 나는 확신했다. 그래서 준비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내 이름으로 옮겼다. 서초동 상가 건물은 내가 40년 전에 산 것이다.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랐다. 월세로 매달 800만 원씩 들어온다. 강남 오피스텔은 10년 전에 투자한 것이다. 이것도 내 명의로 해뒀다. 예금 8억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준호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은희야, 이건 너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다. 25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한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준호에게는 이 집 하나만 남겨뒀다. 그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준호에게 돌려주지 마라. 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인생 마지막 25년을 행복하게 해준 며느리에게. 시아버지 최동현. 은희는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0살의 여자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은희는 미선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선아. 은희야, 어떻게 됐어?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이혼했어. 집에서 쫓겨났어. 뭐라고? 지금 어디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간다. 30분 후 미선이 달려왔습니다. 은희야. 미선은 은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미선아,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자도 될까? 당연하지. 가자. 미선의 차를 타고 가며 은희는 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상자를 주셨는데 안에 재산이 다 들어있었어. 재산? 건물이랑 오피스텔, 그리고 8억. 뭐라고? 미선은 깜짝 놀라 차를 세웠습니다. 은희야, 진짜야?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에, 시아버지가 이렇게 준비하셨다니. 나도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그럼 준호는? 모를 거야. 시아버지가 비밀로 하셨대. 미선은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야, 축하해. 이제 넌 자유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걱정 없어. 응, 그런데 실감이 안 나. 천천히 실감하면 돼.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쉬자.
미선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은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덕분에 잘 잤어. 별 말씀을. 근데 오늘 뭐 할 거야?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영원히 너 신세를 질 수는 없잖아. 급하게 하지 말고 일단 여기 있어.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집이 필요해. 은희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상가 건물 근처로 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집을 찾으세요? 30평대 아파트요. 혼자 살 집이에요. 중개인은 여러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이 아파트 어떠세요? 깨끗하고 남향이에요. 역에서도 가깝고요. 좋네요. 가격은요? 5억 5천입니다.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가시죠. 아파트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정말요? 다른 곳도 더 보시지 않고요? 괜찮아요.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은희는 생전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집을 샀습니다. 예금에서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열쇠를 받아든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은희는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상가 건물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서초동 번화가에 위치한 4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2층은 피부과, 3층은 네일샵, 4층은 헬스장이었습니다. 새 건물주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1층 카페 점장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전 건물주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따님이셨군요. 아,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은희는 건물을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이 건물을 관리하셨구나. 사무실로 돌아와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전 건물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 최동현 어르신요? 정말 좋은 분이셨죠. 임대료를 올리지도 않으시고 임차인들이 어려우면 깎아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갑자기 6개월 전에 건물을 따님 명의로 돌리시더라고요. 그때 이상하다 싶었는데. 은희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그때 이미 준호의 외도를 아셨던 거죠. 그날 저녁, 은희는 새집 베란다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 살게요. 약속드려요. 다음 날, 은희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야.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야. 강남 오피스텔 1층에 작은 매장을 냈습니다. 자신의 건물이니 임대료 걱정도 없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은희네 집밥으로 할까? 미선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좋다. 따뜻한 느낌이야. 개업 준비를 하며 은희는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개업 당일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희는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사장님, 김치 맛있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담갔어요. 하나 살게요. 그리고 갈치조림도요. 네, 포장해 드릴게요. 저녁이 되어 매출을 정리하며 은희는 흐뭇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됐어. 미선도 기뻐했습니다. 은희야, 너 장사 수완 있는데?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 기분 좋다.
집으로 가는 길, 은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 병원이야?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지금 간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준호와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 준호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뵈러 왔어요. 이혼했으면 남이잖아. 갈 자격 없어. 25년을 모신 며느리인데 갈 자격 없다고요? 법적으로 남이야. 나가.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저요. 준호가 나섰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으셨어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은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면회는 가능한가요? 짧게는 가능합니다. 보호자 한 분만 들어가세요. 준호가 들어가려 하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며느리를 찾으십니다. 며느리요? 저희 이혼했는데요. 그래도 계속 며느리를 찾으세요. 은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눈을 뜨시더니 은희를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은희야. 네, 아버님. 제가 왔어요. 시아버지는 은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상자 받았니? 네, 받았어요. 감사해요, 아버님. 다 네 거다. 준호한테 절대 주지 마라. 걱정 마세요. 아버님 뜻대로 할게요. 잘 살아라, 행복하게. 네, 아버님, 꼭 행복하게 살게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준호를 잘못 키웠어.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은희야, 고마웠다. 25년, 정말 고마웠어.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아버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시아버지는 은희를 보며 마지막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아버님. 의사가 들어와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47분 사망 확인합니다. 은희는 시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울었습니다. 준호와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진짜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차렸습니다. 은희는 일찍 도착해서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제가 잘 살게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준호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태연하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나도 할아버지를 사랑했어. 조문이 이어지는 동안 은희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아버지의 친구분이 찾아왔습니다. 은희 며느리 맞나? 네, 안녕하세요. 나는 동현이 친구 박영수라고 해. 동현이한테 부탁받은 게 있어서 왔어. 노인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한테 전해달래. 봉투 안에는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희에게. 이 편지는 내가 죽고 나서 전달될 거다. 내 유언장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뒀다. 준호는 이 집만 상속받게 했다. 나머지는 모두 너 것이다. 준호가 소송을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걱정 마라. 유언장은 완벽하다. 나는 정신이 멀쩡할 때 작성했고 증인도 있다. 준호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당당하게 살아라. 너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다. 마지막으로 정말 고마웠다. 아버지가. 은희는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모든 걸 준비하셨네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은희, 준호, 지우, 수진이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고인 최동현 씨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준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첫째, 서초동 상가 건물은 며느리 은희에게 증여한다. 뭐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둘째, 강남 오피스텔은 며느리 은희에게 증여한다. 말도 안 돼. 셋째, 예금 8억 원은 며느리 은희에게 증여한다. 지우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조작이에요? 며느리는 이혼했잖아요. 유언장은 이혼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럼 저는요? 아들인 저는 뭘 받아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넷째, 아들 준호에게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상속한다. 단 시가 5억 상당의 주택은 법정 상속분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5억?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데 5억만 줘요? 고인의 총 재산은 약 30억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25억 상당이 은희 씨에게 증여되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무효예요. 준호는 책상을 쳤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변호사는 유언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준호야, 이 유언장을 읽을 때쯤이면 너가 화가 많이 났겠구나. 하지만 이건 너가 자초한 일이다. 25년 동안 헌신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너가 은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은희는 우리 가족을 위해 청춘을 바쳤다. 그런데 너는 뭘 해줬니? 차가운 말과 무시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내 재산은 은희에게 주기로.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효자였다. 억울하면 너의 인생을 돌아봐라. 아버지.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소송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소송은 자유입니다만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은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했고 증인도 여러 명 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은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 씨, 여기 서명하시면 증여가 완료됩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모든 재산이 은희 씨 명의입니다.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25억이 다 날아갔어. 지우가 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결혼 전에 재산 확인도 안 하고 저 어떡해요? 미안해.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당신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은희 씨, 축하드립니다.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준호가 쫓아왔습니다. 은희야, 잠깐만. 할 말 없어요. 제발 부탁이야. 재산 좀 나눠줘. 우리 정말 힘들어.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제발 좀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저를 쓰레기처럼 버렸잖아요. 내가 미쳤었어. 정신이 없었어. 제발. 은희는 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5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아세요? 저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어요. 당신 가족을 위해서요. 알아. 그런데 당신은 저를 밥값으로 살았다고 했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은희야. 한 가지만 말해줄게요. 아버님이 저를 선택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은희는 준호를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은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건물 관리도 잘해 나갔습니다. 3개월 후 은희는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연매장까지 임대해서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은희네 집밥 레스토랑 어때? 미선이 물었습니다. 좋아. 우리가 직접 요리하는 가정식 레스토랑. 개업날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은희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수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업 정말 잘 되시네요. 응, 즐거워.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엄마,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네, 아빠랑은 연 끊었어요. 제 결혼식에도 안 부를 거예요. 은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한편 준호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우와는 결혼 3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뭐하러 결혼했어요? 이혼해요. 지우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은희의 레스토랑 앞을 지나갔습니다. 간판에는 은희네 집밥 레스토랑이라고 쓰여 있었고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희가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희는 시아버지 기일에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고 계세요?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레스토랑도 잘 되고 건물 임대료로 매달 안정적인 수입도 있어요. 은희는 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원하셨던 대로 기부도 시작했어요. 매달 독거노인 돕기와 소년소녀 가장 지원에 500만 원씩 기부하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한테 새로운 삶을 주셔서. 은희는 영정에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저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약속드려요. 봉안당을 나서는 은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61살,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나이였지만 은희는 지금 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은희야, 오늘 저녁에 새로 만난 남자 소개팅 주선하려고 하는데. 소개팅? 나를? 응, 괜찮은 분이야. 67살인데 은퇴한 대학 교수래. 부인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시는데 되게 신사적이고 좋으시더라. 은희는 웃었습니다. 좋아, 한번 만나볼게. 정말? 와, 은희야, 많이 변했다. 응,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새로운 사랑도 해보고 싶고. 그래, 그래야지. 오늘 7시에 강남역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응원해 주실 거죠? 아버님, 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응원해 주실 거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60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은희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0의 나이에 버림받은 은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을 한 가정의 그림자로 살았던 여인이 시아버지의 사랑으로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시아버지 최동현이 은희에게 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고 무엇보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25년 동안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며느리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은희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60의 나이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60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분들께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